미래를 밝히는 건강한 토론의 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토론쇼 21세기 소년소녀 MC 조우종입니다. 토론쇼 21세기 소년소녀 진행하면서 저도 새로운 버릇이 생겼습니다. 집에서나 밖에서나 어떤 것 같아? 이거 어떻게 될 것 같다? 이거 오늘 콩자반이 좀 짠 것 같지 않을까? 오늘은 반찬이 좀 이런 어떤 토론 문화가 저희 집에도 정착된 것 같아서 굉장히 저도 새로운 느낌이 듭니다. 아무튼 이렇게 저를 변화시키는 토론쇼 21세기 소년소녀, 대한민국 청소년들이 직접 우리 사회의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는 토론 프로그램입니다. 먼저 6명의 청소년들이 나와서 자유롭게 토론하는 12번의 팀 스테이지를 거치게 됩니다. 선발된 12명의 MVP들 중 MVP 스테이지를 통해 최후의 4인을 선정, 파이널 스테이지를 통해 최종 우승자를 선발하는 방식입니다. 토론쇼 21세기 소년소녀 네 번째 시간을 빛내줄 토론러들을 소개합니다. 네, 여러분 환영합니다. 자, 먼저 권태훈 토론러부터 한번 인사를 해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대인고등학교에서 나왔고요. 저는 제가 세상에서 제일 잘생겼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예, 저돌적이에요. 예, 자, 장래희망이 네. 검사라고. 저는 일단 좀 정의감이 불타요. 성격. 진짜. 정의를 되게 이렇게 막 구현을 하고 싶고, 예, 막 나쁜 놈들 있으면은 그런 사람들한테 이제 좀 제대로 반성을 할 수 있게 네. 형을 구형을 해주고 싶고, 그래서 저는 검사의 길을 선택을 했습니다. 이어서 정우찬 토론러, 네. 자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8살 부산에 살고 있는 정우찬입니다. 감정 같은 거를 표현을 잘 얼굴로 안 하는 편인가요? 제 특기가 연기이기도 하고 네. 포커페이싱이 잘 되는 것 같습니다. 포커페이스가 특기인데 화내거나 반항적인 연기가 가능하다. 네. 짧게 보여줄 수 있습니까? 짧게요? 네. 알겠습니다. Ready. 너만 숨 막히고 피 말리냐? 너 나한테 어떻게 하는데? 평소에 아무 얘기 없이 있다 나 지켜보면서 평가하고 점수 매기고 그러다 맘에 안 드는 팽 돌아서 가버린 게 너 아니었어? 나야말로 너랑 있으면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 네, 여기까지. 야, 몰입하게 된다. 막 1인극 보는 것처럼. 그 연기되고 잘 봤습니다. 자, 황지태 토론러, 네, 본인도 한번 인사해 볼까요? 저는 대인고등학교 출신 우리나라의 꿈나무 황지태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꿈이 대통령이라고 했는데 대통령은 보통 초등학생 때 많이 네. 꾸고 그다음에 이제 좀 없어지고 그러는데 아직도 꿈이에요. 이게 꿈인데 예. 이제 건방져 보일 수도 있고 너무 큰 꿈이긴 한데 꿈은 커서 나쁠 게 없다고 생각을 그럼요. 했어요. 예. 그래서 대통령이 되지 못해도 대통령 가는 단계가 여러 단계가 있으니까 예. 그 단계를 걸어가다 보면은 끝까지 못 올라가도 그 올라가는 과정에서 이미 충분히 그래요? 많은 걸 이룰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어. 했습니다. 자, 이제 우리 왼편에 있는 신정원 토론러 만나보겠습니다. 인사 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인간 비타민 신정원이라고 합니다. 헤어스타일이 굉장히 발랄하네요. 이렇게 해도 전혀 선생님이나 뭐 이런 분이 뭐라고 안 합니까? 저는 학교를 안 다니기 때문에 학교를 아예 안 다녀요? 네네네. 그러면 어떻게? 저는 검정고시를 봤습니다. 검정고시를 보셨고 네네. 그러면은 지금은요? 지금은 검정고시를 합격한 상태고요. 예. 검정고시 보셨고. 그러고 보니까 우리 우찬 군도 지금 네. 사복을 입고 왔어요, 다. 저도 네. 지금 자퇴를 해가지고 검정고시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퇴를 하고. 네. 뭐 살짝 이유를 물어봐도 돼요? 아니면 뭐 신뢰가 되지 않는다? 네, 괜찮습니다. 네. 다들 자퇴 시선이 별로 좋지 않은데 네. 제가 꿈이 배우다 보니까 음. 시간이 매우 부족한 상태에서 학교에서 배울 것도 많지만 지금 나와서 스스로 배우는 게 더 많다고 판단이 돼서 자퇴를 해서 지금 배우 쪽으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배우의 길을 걷고 있구나. 네. 저는 이거는 뭐 맞다고 봐요. 왜냐면 뭐 특기생 네. 아니면 배우 지망생 이런 분들은 사실 학교를 다녀도 그 일하러 가면서 수업 빠질 때도 많거든요. 맞아요. 예, 그럴 바에 차라리 이렇게 당당히 자퇴를 하고 그 꿈을 향해 매진하는 것도 박수 칠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두 분 그렇고요. 자, 이어서 우리 오준호 군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준호 군도 인사 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큰 사람 어지인물 대인고등학교 오준우입니다. 감사합니다. 준호 학생은 목사님이 꿈이라고요? 네, 목사님이 처음에는 꿈이었지만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되면서 점점 꿈이 국제 인권 변호사 쪽으로 전향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말을 잘 하셔야 되잖아요. 뭐 목사님도 그렇고 뭐 인권 변호사도 그렇고 인권을 변호해야 되니까 자신만의 필살기가 있습니까? 토론 책을 보면서 이제 토론에 대해서 조금 알게 됐는데 꼼수라든지
토론을 잘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어. 걸 조금 배운 거는 있습니다. 이따가 보여줍니까? 보여주겠습니다. 아, 그래, 보여줄 때 그럼 얘기해야 저희가 눈치 못 챌 수도 있잖아요. 보여줄 때 스킬 들어갑니다 이렇게 하고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이거 필살기입니다. 긴장하셔야 돼요. 이렇게 들어올 때.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배준범 토론러 네. 인사해 주세요. 좀 까리하네. 왜? 안녕하십니까? 저는 30%에서 온 배준범이라고 합니다. 이게 인사예요? 네, 네. 네. 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또 특이한 분 또 오셨어요. 성대모사도 좀 잘한다고. 오버 레전드라는 게임이 있는데 롤. 네. 네. 그쪽에 나오는 이즈리얼. 이즈리얼. 네. 많고 많은 마법사들 중 내가 제일 잘났지. 안녕, 난 이즈리얼. 내 실력을 제대로 보여줄 시간이군. 많고 많은 마법사 중 내가 제일 잘났지. 이래를 안 야, 볼래? 박수 줘요. 이렇게. 이렇게 만나봤습니다. 배준범 군까지. 자, 흥과 끼로 똘똘 뭉친 오늘은 남자 토론러들만 모여 있습니다. 과연 남자들끼리의 토론은 어떤 분위기로 박진감 있게 펼쳐질지 여러분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본격적인 토론 대결에 앞서서 오늘 소년들의 토론을 실시간으로 보면서 공정하게 심사를 해주실 심사위원 여러분을 소개하겠습니다. 토론으로 세상을 이롭게 하라 토론쇼 21세기 소년 오늘 그 네 번째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적응이 안 돼요. 식사 안 하셨어요? 적응이 안 돼. 자, 저쪽이 심사위원회 진행과 교통정리를 맡은 김철민이고요. 오늘 역시 날카롭고 공정한 심사를 해주실 정박 심사위원과 이윤영 심사위원께서 나오십니다. 안녕하세요. 정답은 없지만 논쟁은 있다. 본격 토론에 앞서 이풀기 토론을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주장을 먼저 선택해서 자유롭게 토론을 진행해 보면서 의견을 나눠주는데 심사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때 이 토론러들의 캐릭터와 성향, 여러 가지 특징들을 파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이풀기 주제를 공개합니다. 주제는 바로 과연 성인이 된 후 독립을 해야 하나? 입니다. 한 구인구직 사이트에 따르면 20대 3,709명을 대상으로 경제적 독립에 관한 설문조사를 한 결과 89.2%, 즉 20대 10명 중 9명은 부모님으로부터 아직 완전한 독립을 하지 못한 캥거루족이라고 답했습니다. 외국의 많은 나라에서는 20살이 넘어서 성인이 되면 부모를 떠나 독립을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과연 20살이 되면 부모님을 떠나 독립을 해야 하나, 아니면 그냥 좀 부모님들 밑에서 좀 지원 좀 받으면서 천천히 독립해도 늦지 않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20살이 되면 응당 독립을 해야 한다 하고 생각하시는 토론러들 손 들어주십시오. 전부예요? 내려주십시오. 전부다. 아니다. 20살이 돼도 그냥 부모님하고 같이 살면서 천천히 준비해도 괜찮다. 손 들어주십시오. 저는 반반이어가지고 정해 주십시오. 하나로 그러면. 저는 아니라고 하겠습니다. 신정원 토론러만 그래도 부모님하고 같이 살아도 괜찮다. 나머지 분들은 다 독립을 해야 한다는 말이죠. 왜 이렇게 독립을 해야 되는지 일단 한번 들어볼까요? 황지태군? 사회에 나가자마자 독립하는 게 힘들 수도 있지만 바로 안 하고 미루다 보면은 남자 같은 경우는 군대를 갔다가 또 전역하고 나면은 집에 와서 붙어 살다가 계속 그게 미뤄질 수가 있을 것 같고, 차라리 사회를 딱 시작할 때 바로 부딪혀가지고 자취를 한 다음에 경험을 쌓아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독립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은 왜 그렇습니까? 굳이 20대가 돼가지고 독립을 할 필요가 없다고 느낀 점이 네. 전 지금 반독립을 하고 있는 상태여가지고 반독립이 뭐죠? 지금 본가는 진주고 네. 서울에 살고 있긴 한데 네. 지금 서울에 올라온 지 한 4개월 정도 됐어요. 네, 그러면서 느낀 점은 뭐냐면 예. 아직 경제적으로도 자기가 이제 자기 앞가림할 수 있는 그런 경제적인 그것도 아니고 반독립을 해도 네. 부모님 도와주실 건 도와주실 텐데 그렇게 돼버리면 완벽한 독립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럴 거면 비용도 이중으로 깨지고 경제적으로도 솔직히 손해가 많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럴 거면 저 자신이 독립을 하고 싶으면
먼저 돈을 벌어놓고 자신이 앞가림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쯤 독립하는 게 좀 낫다고 생각합니다. 아 현실적으로 20살 때 경제적으로 독립하는 건 불가능하다. 그쵸? 예. 요새 일자리도 구하기 힘든 시대인데 경제적으로는 부모님 더 힘들게 하지 않을까. 아 힘들게 한다. 주위에 독립한 친구들이나 형제들 있습니까? 저희 네. 형이 2명 있는데 어. 형이 2분 다 이제 대학교로 가면서 2분 다 독립을 하셨어요. 예. 이제 혼자 지내다 보니까 더 선택할 수 있는 게 더 많더라고요. 다 자기가 결정해야죠. 네, 그래서 그게 좀 멋있고 그게 더 부러웠던 것 같아요. 아. 선택감이 많아진다는 게. 장점이다 단점이다 그렇죠? 그죠. 자기 혼자 결정해야 되는 부담이 있지만 내가 다 결정할 수 있는 거 그런 게 있고. 태훈 군은요? 저는 주위에 친구가 이제 혼자서 살고 있긴 한데 독립을 한 상태는 아니거든요. 부모님으로부터 이제 생활비를 좀 받으면서 이렇게 생활을 하는데 네네. 그 친구가 했던 말을 생각을 해보자면 되게 혼자 하는 게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집안일도 해야 되고 뭐 설거지 빨래 뭐 이런 거 다 자기가 해야 되고 네. 자기가 직접 관리도 해야 되고 이제 그리고 또 그걸 하면서 학교도 다녀야 되니까 그렇지. 좀 힘들어하긴 하더라고요. 힘들어요, 맞아요. 근데 저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선택이 좀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예를 자기가 들면 나름대로. 무슨 선택을 본인들이 할 수 있는 거에서 그 만족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만 예를 들어봐요. 부모님하고 있을 때 내가 선택에 제한이 오는 게 하나만 있으면 뭐가 있어요? 뭐 통금 시간? 부모님이 약간 통금도 있고 마음대로 늦게 못 다니니까 그런 것 때문에.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진화 심리학적으로 보면 결국 인간이 예전에 그 숲에서 과일을 따먹고 살 때는 그 같이 어울려 사는 게 좋은데 인간이 이제 두 발을 걷고 달리기 시작하면서 사냥감을 찾잖아요. 그러다 보면 내 영역권을 가지고 싶거든요. 그래서 지금 자연스러운 겁니다. 사춘기에 들어서 나만의 방, 나만의 공간을 갖고 싶은 것은 자연스러운 진화의 어떤 원리다. 이렇게 볼 수도 있죠. 자, 그럼 서로 한번 시간을 좀 드릴 테니까 자유롭게 한번 토론을 한번 해보십시오. 먼저 우리 정원 군부터 시작해 볼까요? 저는 아까 말했다시피 경제적인 것도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이제 부모님을 벗어나는 게 완전히 벗어나는 게 독립이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부모님 도움 통해서 독립을 하는 것은 그거는 반독립이고 돈도 이중적으로 깨지는 경제적으로 좋지 않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거 만약에 일자리가 구할 수 있다면은 먼저 독립을 하고 해도 되는데 그게 안 되는 이유는 언제 일자리가 구해질지 모른다는 그런 것 때문이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모르는데 계속 밑에서 무작정 기다리는 거는 대책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맞는 말씀입니다. 대책이 없는 방법이긴 하지만 서울 수도권을 만약에 산다고 치면 수도권의 월세 만만치 않습니다. 강남을 예를 들면 월 150은 기본이에요. 그 150과 보증금을 어떻게 마련하실 겁니까? 네, 그냥 얘기하시면 돼요. 네. 궁금한 게 있는데 네네. 저 같은 경우에는 서울로 대학교를 가고 싶습니다. 근데 저가 살고 있는 인천이랑 서울 같은 경우에는 통학하는데 거리도 길고 시간도 오래 걸려요. 이런 경우에는 돈이 통학비도 많이 드는데 이러면 오히려 경제적으로 부모님을 힘들게 할 수 있지 않을까요? 하지만 방세보다는 덜 드지 않을까요? 근데 그러면 일단 시간적 비용이라는 것도 드는데 그냥 독립해서 서울 주변에 사는 게 더 좋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대학교에 뭐가 있습니까? 기숙사가 있습니다. 네. 그럼 기숙사에 들어가면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결국 기숙사에 들어가는 독립을 하라는 것은 기숙사도 반독립이라고 할 수 있죠. 좀 굉장히 용어를 갖고 선점이 기숙사는 독립이 아니라 반독립이다. 저는 신종원 토론로가 굉장히 날카롭죠. 말을 길게 하지도 않을 뿐더러 날카로운데요? 딱딱딱 바로바로 반격을 하는데 날카로워요. 오히려 지금 오준우 토론로가 약간 막혔어요 지금. 자, 저희가 이거 살짝 얘기해봤는데 의견은 여러분이 중간에 바꿔도 됩니다. 괜찮습니다. 자, 지금 일단 독립은 20살 되면 해야 된다. 손 들어 보십시오. 3명이에요. 20살 이후에 준비가 됐을 때 경제적으로도 해야 한다. 설득시켰다. 3대 3입니다. 자, 처음에 5대 1이었는데 지금 3대 3 양상이 됐어요. 자유롭게 말씀하십시오. 저 아까 준우군의 상황은 좀 다르다고 느껴지는데 독립을 하든 차를 타든 어차피 비용은 반드시 발생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선택이라고 생각이 되는 게 가까운 거리에서 학업에 전념하면서 자취를 할지 아니면은 조금 더 집에서 살면서 교통비로 돈을 쓸지 이거 선택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태학생께서 말씀하신 게 그거는 선택에 따라서 다르게 될 수 있는 게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그건 인천에 국한된 것입니다. 저기 부산이나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통학하는 데만 반나절 걸리는데 그건 선택이 될 수가 없어요. 의무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은근 빠져드는 느낌이 생각보다 있긴 한데요. 오준호 토론러가 지금 아까 워밍업이었습니까? 지금 악셀 밟아요. 근데 서울에 있는 대학교를 간다고 해도 이제 부모님 집에 살면서 있을 수 있는 거니까 20살 되자마자 독립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를 하는 거고 좀 시간을 두고 나서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요즘은 그 친구들끼리 모여가지고 그렇게 독립을 하는 쉐어하우스. 네, 그렇게 네. 독립을 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렇게 독립을 하면 부모님에게도 덜 부담이 되고 자기가 알바한 돈으로만으로도 충분히 독립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또 다른 형태가 있네요. 그러니까 장기적인 투자 안목을 가지고 20대가 되자마자 독립하지 않고 조금 더 투자해서 뭐 학업이라든지 뭔가를 투자해서 나중에 큰 돈을 벌 수 있는 네. 직업을 택할 것이냐, 아니면 당장에 어떤 직업이든 일단 돈을 벌면서 경제 활동을 하면서 독립을 할 것이냐, 그 선택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오늘 본격적인 토론을 할 주제들의 복선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의 독립 시기, 그리고 여러분 자녀들의 독립 시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같이 토론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풀기 토론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격 토론 주제는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 수도 이전 해야 할까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수도권의 인구 비중이 2,589만 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사상 처음으로 50%에 진입했는데요. 수도권의 인구가 지방 인구보다 많아진 것은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개발 시대 이후에 지속되어 온 수도권 집중 현상의 극단에 이르렀다라는 지금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수도권에 집중된 인구의 과밀 해소 그리고 균형 발전에 대해서 논의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토론러들은 우리나라의 수도 서울에 대한 이미지가 어떻고,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청소년의 시각, 지금 여기서 나온 이야기들이 우리가 흔히 뉴스나 언론에서 볼 수 있는 의견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말은 태어나면 제주도로 보내고 사람은 태어나면 서울로 보내야 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그 정도로 서울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굉장한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데, 그에 따른 문제점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한번 대한민국의 수도 이전에 대해서 우리 청소년들, 토론러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앞서 먼저 수도 이전 꼭 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토론러들 한번 손 들어볼까요? 수도 이전에 찬성하는 분들, 준범군, 그리고 정원군, 우찬군, 수도 이전에 찬성하시는 거고요. 네. 수도 이전 찬성하지 않는다, 지금 서울이 좋다, 손 들어보십시오. 지태군, 태운군, 그리고 준우군. 자, 이렇게 의견이 갈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수도 이전에 반대하는 쪽, 그리고 수도 이전에 찬성하는 쪽, 이렇게 두 쪽으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살고 있는 지역이 수도권 지역은 네. 수도 이전 말자. 지방의 이제 학생들은 네, 수도 이전 이전하자. 찬성한다. 여러분들 의견 어떻습니까? 저는 순서 일단, 상관없이. 수도 이전은 네. 굳이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아, 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서울이라는 도시에 정통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오, 정통성. 계속 서울은 우리나라의 수도였고 어떤 중심지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이제 하루아침 바꿔버리면 혼란이 생길 것 같아서 저는 일단 수도는 굳이 이전하지 않아도 된다고. 우린 계속 서울이었습니까? 수도가 어째 기억이, 그러니까 한양, 예전 한양, 그 다음에 또 뭐 개경이라고 해서. 개경은 개성 아니에요? 아니, 근데 이제 어쨌든 실질적인 중심지는 네. 서울에 있었어요. 아, 서울에. 네. 그러니까 경복궁 같은 것도 이제 보면은 서울에 있고, 그러니까 거기서 후민정음도 만들어졌잖아요, 경복궁에서.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저희 역사가 이렇게 있는데 거기 항상 중심지는 서울이었다. 역사적으로 서울은 무조건 서울이다. 네. 네. 그리고 이제 뭐 그거에 관련해서 이제 제가 좀 알아본 거는 영국의 여행가인 이사벨라 버트 비숍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네. 그 사람이 이제 아는 분이에요? 저랑은 좀 친분이 없어요. 아, 직접적으로 모르고. 아, 네, 저는 네. 그 이제 모든 한국인의 마음은 서울에 있다라는 말을 했대요. 이 사람이 한국에 여행을 오거나. 아, 이분이? 네. 아. 그리고 또 한 분이 계시는데 네. 이분은 주한 미국 대사관 그레고리 핸더슨이라는 분이 계신데 아는 분이에요? 이 사람도 별로 친분은 없어요. 뭐라 그랬어요? 이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 파리가 곧 프랑스이듯이 서울이 단순히 대한민국의 최대 도시가 아니라 서울이 곧 한국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외국인들이 봤을 때도 이럴 정도로 서울은 한국의 중심지다 이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좀 분산하자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분산을 했는데 왜 꼭 분산을 해야 되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권태훈 토론러가 반대하는 사람들 입장을 네. 좀 감안하는 발언을 했으면 좋겠는데,
저 같은 경우 지금 그러면 다른 지역 사람들은 이라는 지금 반발이 딱 생겼거든요. 왜 해야 되는지를 좀 얘기해 주세요. 그 한국이 서울공화국이라 불리고 있잖아요. 그 이유가 정치랑 경제, 사회, 문화 그런 게 싹 다 서울에만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도 그런 걸 공유를 하고 그렇게 해야 저희 나라가 좀 더 성장할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나라가? 네. 그래서 저는 수도 이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우리나라가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은 수도 이전밖에 없는 건가요? 수도 이전만 있는 건 아니죠. 근데 GRDP가 그 지역 내 총생산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서울에 너무 밀집돼 있어가지고 우리나라가 그렇게 GRDP가 그 나뉘어져서 좀 더 총생산이 좀 올라가 있으면 좀 더 발전하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그 GRDP라는 GRDP. GRDP라는 게 이제 수도를 이전을 하면은 그게 한 곳에 밀집되는 현상이 없어지나요? 근데 지금 그 GRDP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식으로 좀 근거를 대야지 이게 네. 지금 그 공격을 그쵸. 강화할 수가 있는데. 근데 결국 네. 이전에서 생기는 장점들에 대한 그렇죠. 부분을 그렇죠. 얘기를 그러니까 해야죠. 저는 권태훈 토론러가 상대방의 지금 허점을 탁 찌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예. 서울이 이미 발전해 있잖아요. 그러니까 발전해 있는 그 지역 안에서 그 사람들이 편안해서 살고 그리고 또 수도 이전하면 그 사람 다른 사람들도 우리 지역이 수도랑 가깝네. 우리 지역 땅가 올라가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저는 근데 서울이 이미 발전이 돼 있고 거기 사는 사람이 뭐 땅을 산 사람이 많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럼 만약에 수도로 옮겨버리면은 이제 만약에 그 서울에 있는 인구 과밀화 현상을 없애려고 수도로 옮기면은 만약 인구가 과밀화되지 않는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럼 그 사람들이 입는 재산적 피해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그렇게 재산적 피해가 많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인구- 온갖 편의 시설이 다 서울에 지금 있잖아요. 근데 굳이 옮겨야 하나요? 하지만 중건 학생 말대로 재산 피해는 많지 않은 이유는 서울의 모든 편의시설은 다 모여 있어요. 하지만 수도 이전하면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하면 돼요. 그러면 거기에서는 과밀화 현상이 나타나지 않나요? 하지만 이미 서울에서는 서울 근처에서 이미 신도시가 개발돼요. 하지만 그 개발된 그 비용과 수도 이전한 비용은 별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세종을 중심으로 잡다 칩시다. 딱 한반도의 중심이 세종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세종을 통해서 많이 나아가게 돼버리면 경제적으로 효과가 많이 좋다는 겁니다. 제 말은. 이럴 때는 좀 수도 이전의 사례로 예를 들어가지고 외국의 사례라든지 이런 뭐 역사적 사례 이런 걸 들이대는 게 좀 더 자기 주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자료에 같아서. 예, 다른 분들도 좀 지태군. 저는 이 네. 수도 이전이 찬성 측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어느 정도의 효과는 있을 수 있지만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오히려 임시 방편의 경향이 크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세종시에다가 수도를 만든다는데 경제적인 부담도 있고 모든 부담이 있겠지만 만약에 말씀대로 세종을 성공적으로 서울만큼 키웠다면은 다시 서울처럼 부동산 문제, 쓰레기 문제, 인구 과밀 현상이 되는 거는 시간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또 서울에서 있었던 똑같은 문제를 직면할 것이고 결국 장기적인 해결 방편이 아니라 단기적인 해결 방편이라고밖에 생각이 들지 않아요. 그리고 만약에 이거는 성공했을 때 얘기고 만약 수도 이전에 실패한다면 정부 청사랑 청와대 국회가 다 옮겨졌는데 대기업이랑 그런 이미 서울에 잘 구축돼 있는 회사에 다니는 사람들이 옮기지 않으면은 엄청나게 많은 세금을 투자했는데 큰 효과가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서울에 있는 문제는 그대로지만 세금만 낭비를 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도 이전은 우리가 문제가 되고 있는 부동산 투기 문제 그리고 부동산 집값 그리고 인구 과밀화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는 보기 힘들 것 같아요. 하지만 이미 세종에는 정부 쪽의 이미 노무현 전 대통령님께서 이미 많은 정부 기업들을 세종으로 옮겨 놓으셨습니다. 그렇게 치면 지금 당장 수도를 서울에서 세종으로 옮긴다 하더라도 경제적인 비용은 많이 안 든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나 한 번만 할게. 신사 플레이. 네, 전 저것도 되게 중요한 태도라고 보거든요. 네. 사람이 거기서 일을 하면은 그 회사만 있는 게 아니라 집도 필요하고 서울만큼의 치안도 잘 되어 있어야 할 거고 많은 시설이 필요할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지금 우리가 몇몇 개를 지어놨으니까 될 거다가 아니라 훨씬 더 지금보다 많은 돈이 투입이 될 거라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지금 세종시에 사람들이 노무현 정부 때 원했던 만큼 많이 살고 있지 않아요. 부동산 값은 오르고 있는데 실제로 인구를 분산했다라고 보기에는
거주자가 그리 많지 않고 오히려 서울에서 세종으로 하루치로 출장을 가는 사람들이 오히려 훨씬 더 많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거주를 하지만 일은 세종으로 나가야 하는 매우 비효율적이고 오히려 시간과 돈을 낭비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황지태 토론로가 그래서 지금 현재 아파트가 비어 있는 게 얼마고 이런 근거를 대야지 돈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실제로 상가들이 아직 네, 구축이 얼마나 안 비어 돼서 있는지. 못 살겠다는 사람들도 있어요. 먼저 한 가지 용어 정리가 안 돼서 명확하게 하고 싶습니다. 행정수도를 이전한다라는 것은 청와대와 정부 부처만을 이전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국회, 다른 입법기관이나 다른 사법기관들 모두를 이전하는 것을 지칭합니까? 저 모두 이전하는 걸 지칭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이전한다는 것을 지칭한다고 하신다면 국회나 대법원 같은 것도 이전해야겠죠? 그렇죠. 근데 하지만 이미 절반 이상은 넘어가 있습니다. 절반 이상이라는 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 궁금합니다. 지금 청와대는 서울에 있지 않나요? 국회도 서울에 있지 않나요? 대법원도 서울에 있지 않나요? 헌법재판소도 다 서울에 있습니다. 도대체 세종의 정부 부처만 옮겨갔다고 해서 지금 행정수도 이전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것을 전부 다 옮긴다는 얘기를 옮기는 것이라고 분명히 정의를 내려주셨습니다. 모든 것을 옮기려면은 그만한 엄청나게 많은 비용이 듭니다. 신도시를 개발하는 것과 세종시로 국회, 대법원 그리고 헌법재판소 이런 것들을 옮기는 비용이 똑같다고 하셨는데 혹시 이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 자료가 있나요? 지금 방금 저 오준호 토론로가 근거자를 대발하라는 공격을 했거든요. 근거 자료는 없지만 예전부터 지금 신개발 아파트 한 채 짓는 비용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혹시? 얼마인지 궁금하네요. 기본 1조 넘습니다. 네. 하지만 법원 하나 짓는데 얼마 듭니까? 몇백억 듭니다. 하지만 그 비용 차이는 어마어마하다는 것입니다. 혹시 아파트 한 채 짓는 비용이 1조가 넘어간다는 거에 구체적인 근거는 뭡니까? 구체적인 자료 근거는 지금 제가 자료를 뽑지는 못했어요. 준비는 해놔왔는데. 그러면 혹시 서울이 경제 규모로 이제 전 세계적으로 경제 규모를 봤을 때 혹시 몇인지 아십니까? 몇 인인데? 4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네. 근데 그 서울에 있는 모든 시설을 전부 다 세종으로 옮기려면은 그 세계에 있는 경제 규모로 봤을 때 4위인 도시가 다른 도시로 이전을 그대로 하려면은 아파트 한 채 가지고는 택도 없을 것 같은 그런 비용이. 어디서 인용하신 겁니까? 출처를 밝혀주셔야 되는데. 출처는 4위 이제 맞습니까? 네? 4위라고 말씀. 네. 어디서? 예. 출처는 인터넷 나무위키. 저기요. 뉴스 기사가 아니라 나무위키를 가지고 오면 어떡해요? 아니 근거 있는 출처 해주셔야죠. 나무위키 은근 꼼꼼하게 나와요. 나무위키 인정할 수 있는데 이럴 때는 좀 더 우리가 권위 있는 기관들 준우군은 어떻게 생각해요? 지금 나무위키 봐서 얘기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냐고요? 나무위키 사실 가장 좋은 정보를 찾는 방법이긴 한데 전문성이 떨어지긴 하죠. 일단 알겠습니다. 전문성이 떨어지는 것은 인정을 하는데 어쨌든 나와 있는 자료를 봤을 그러니까 때 보통 자료 얘기했을 때 출처를 이제 밝혀주시는 게 네네. 기본적이니까 그걸 여쭤봤는데 뜻밖의 대화가 걸렸어요. 그런 겁니다. 자 계속 하시죠. 예. 네. 그리고 또 궁금한 게 있습니다. 이번에는 정우찬 토론자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행정수도를 이전할 경우 행정수도가 어디로 이전이 되든 뭐 예를 들어서 세종으로 이전한다고 하면 행정수도가 서울에서 세종으로 이동하면 당연히 서울의 집값은 그만큼 떨어지겠죠? 네. 네. 그러면 궁금한 게 서울의 부동산업자 또 서울의 관광업자 또 이거를 토대로 한 다른 모든 사람들이 서울에 거주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재산상의 피해를 입게 됩니다. 그러면 국가에서 이것에 대해서 보상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보상 방안이 있는지 생각해 오신 거 있나요? 계속 아까부터 이제 부동산 얘기를 계속 꺼내셨는데 저희가 이제 그 대한민국 서울을 그 중심 그 수도인데 계속 이동하려는 건 부동산 이유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오히려 그 수도가 이동하면 부동산 그 업체들이 그 힘을 잃는다고 하셨는데 저희는 그걸 바라는 방향으로 지금 수도로 이동하길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부동산 때문에 집을 얻지 못하고 오히려 그 비용의 2~3배 그 값으로 올라가지고 평범한 사람들은 그 서울에 못 살게 되는데 그럼 기득권 세력들만 더 성장할 거고 그러면 못 사는 사람들은 더 못 살게 되는데 그럼 그 빈부격차는 어떻게 하실 거죠? 근데 얘기할 때 좀 너무 바닥을 네, 저 지금 그게 제일 좀 눈에 조금 아주 더 진술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오히려 다른 친구들은 본인을 바라보고 있는데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부동산의 그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행정수도를 이전하는 것도 있다라는 점을 인정하셨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제가 이렇게 반문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에 사는 사람들 중에 대출을 받고 이제 집에서 거기에서 사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지금 집값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지금 행정수도를 이전한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해서 집값이 떨어지면 그럼 대출받은 사람들은 파산할 가능성이 높겠죠? 저는 이것에 대한 방안을 구체적인 보상 방안, 해결 방안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럼 그렇게 되면은 지금 그렇게 피해 받는 사람이 생길 수도 있는데 결국엔 지금 만약에 서울 값이 계속 집값은 오를 거고 계속 피해 받는 사람 더 생길 텐데 더 막 생기기 전에 막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근데 막는 방법이 꼭 수도 이전이어야만 할까요? 지역 특색 사업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비바오라는 해외 도시가 있습니다. 사실 이 도시가 굉장히 무너져 가던 도시였어요. 우리나라의 지방과 마찬가지로 이제 서울이나 다른 지역에 비해서 쇠락해 가고 있었던 상황이었던 거죠. 근데 이곳에 미술관을 유치함으로써 어마어마한 경제적 효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행정수도를 이전하는 것이 꼭 좋은 대책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빈부격차를 얘기하셨는데요. 아주 과격한, 어떻게 보면 과격한 이 방안을 사용함으로써 그렇게 빈부격차를 해소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비바오시처럼 미술관을 유치한다든지 또는 지역의 특색 사업을 활성화한다든지 이러한 다른 방안들을 고려하는 것이 훨씬 더 낫고 이것은 서울에 사는 사람들에게 재산성의 피해를 오히려 덜 입힐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다른 방안들을 고려하지 않고서 행정수도를 무작정 이전해버린다고 하는 것은 그 서울에 사는 사람들의 생존권, 재산권, 기본권을 침해하는 일 아닌가요? 그러면은 지금 다른 지역에서 지역 특색 사업이나 그런 것들을 전혀 하지 않고 있나요? 네, 아니요, 하고 있죠. 하고 있죠. 근데 지금 결과가 어떻죠? 솔직히 수치로 따지면은 서울과 그 다른 지방 지역은 차이가 엄청 심하게 납니다. 그죠? 그렇지 않습니다. 자료 그렇게 생각하신 자료가 있나요? 저희는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반대, 그러니까 수도 이전을 찬성하는 친구들이 지금 그런 논거가 조금 약한 것 같아요. 찬성하는 학생들이. 이게 사실은 지금까지 어떤 서울공화국이라고 아까 말을 했잖아요. 그러면 왜 공화국이고 나머지 지방들은 왜 이렇게 됐느냐 이걸 알려주면서 다시 논리를 끌어가야 되는데 그거 좀 아쉽습니다. 자료는 없지만 만약에 그러면 예를 들면 서울의 그 강남하고 강원도에 있는 속초를 비교해 봅시다. 그럼 그 속초에 있는 사람들 그 바다 그런 특색 사업을 이용하지만 그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수익이 더 클까요? 아니면 서울에 있는 강남에 있는 사람들이 부동산을 이용해서 벌어들이는 수익이 클까요? 부동산 서울에 사는 사람들이 더 많이 벌어들일 가능성이 크겠죠. 그죠? 네. 그렇게 되면은 오히려 그러면 그렇게 특색 사업을 이용했는데도 발전은 하지 않고 발전을 하더라도 거기 있는 사람들은 돈은 더 적게 버는데 그 차이가 계속 줄어들까요? 아,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지역 특색 사업이 지금 좋은 성과를 내고 있지 않다라는 취지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지역 특색을 이용하고 있지만 잘 벌어들이고 있고 수익이 늘어나고 있지만 차이가 줄어들지 않는다고 말하는 겁니다. 차이가 줄어들지 않는다라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 자료가 있나요? 그것은 아니면 오히려 그냥 자기 자신의 생각이신 건가요? 혹시 그럼 자료가 있나요? 네, 자료가 있습니다. 자료가 있으면 그냥 자료를 제시하시고 자료가 없냐고 자꾸 추궁만 하지 마시고 본인이 갖고 있는 자료를 내십시오. 본인도 없지 않습니까? 아, 있습니다. 있습니까? 네, 그럼 제시하십시오.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혹시 부산의 감천 문화마을이라고 네, 하시나요? 저희 동네입니다. 그쪽 동네인가요? 네. 여기가 원래 달동네인 거 아시죠? 네. 네, 여기는 6.25 전쟁 때 피난처로 이용되면서 달동네가 되었는데요. 이 달동네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새롭게 개발하기 위해서 지역재생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감천마을에 이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여드는지 이제 조사를 해봤는데요. 275만 521명 이라는 사람들이 감천마을에 모여들었습니다. 감천마을을 아실 정도가 된다라는 것은 분명 감천마을의 경제적 효과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지역재생 사업이 분명히 있는데 이런 지역재생 사업을 관과하고 그냥 행정수도를 무작정 이전하는 것 그렇게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제가 보니까 오준우 학생이 프레임을 굉장히 잘 걸어요. 잘 가둬버려. 프레임을 정말 잘 걸어요. 아까 그 권태훈 토론로도 그랬지만 지금 그 오준호 토론로도
상대방을 옥죄는 게 아주 일품입니다. 저 그리고 네. 아까 전에 그 무슨 영국의 어떤 대한민국의 중심은 네, 서울이다라고 그 얘기하지. 그 말도 했었고 네. 그 전에 했던 인용했던 말이 모든 한국인의 마음은 서울에 있다. 네 그렇게 말한다는 거는 서울에 그렇게 해서 발달했다고도 볼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그만큼 서울밖에 대한민국 서울밖에 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나요? 그렇죠. 서울이 만약에 몰락한다면 어떻게 되나요? 저희 대한민국은 완전히 몰락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게 리스크 헤지라고 하죠. 항상 이제 국가라는 분산을 데서 해야 위기가 되는데 관리하기 위해서 분산을 해야 되는데 서울에 모든 걸 다 집중했으니까 네. 서울이 몰락하면 대한민국이 무너진다. 이건 문제 아니냐. 예. 그렇다고도 아 그렇다고 볼 수 있어요. 그 서울이 몰락하면 큰일 난다. 저는 수도 이전을 하면은 그 세종시가 확실히 수도 이전을 함으로써 경제적이나 문화적으로나 교육적으로 효과가 있는지 어느 정도나 있을지 의문이 드는데 다들 한때 유명했던 스카이캐슬이라는 드라마를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곳에서는 현재 우리나라 서울에서 너무 과열된 교육 문제를 다루고 있잖아요. 그죠. 지금 현재 서울은 거의 교육의 끝판왕이죠. 특히 강남이랑 그죠. 대치동 그런 곳은. 그런 곳에 있는 사람들의 이용 고객층은 보통 고위 관리직도 있겠지만 대기업의 높은 임원들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현재 수도 이전을 한다는 것은 세종시에다가 정부 청사를 짓고 그곳에 공무원들을 이동시키겠다는 건데 이곳에 이미 서울에 너무 완벽하고 철저하게 교육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데 그러면 일하는 사람들만 가면 되고 학생들이나 아니면은 학부모들은 서울에 그대로 남아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너무 잘 갖춰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오히려 기러기 가족들만 늘어나고 교육적인 시스템이 물론 수도가 바뀌었으니까 그곳에 활성화될 수 있지만은 큰 효과는 없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결국 그 말은 고위 관리층만 얻을 수 있는 혜택이라는 건데 그거야말로 불평등한 거 아닌가요? 근데 그 불평등을 이 많은 리스크를 갖고 있잖아요. 지금 그만큼 세종시에는 기반 시설이 안 갖춰져 있잖아요. 세종시 주변 지역들도 함께 이제 문화적 그리고 교육적 그런 수준을 높여야 한다는 건데 그런 비용을 안고 수도 이전을 했다고 쳐요. 근데 아무 효과가 없으면은 그거는 너무 무의미한 게 돼버리잖아요. 물론 단기적인 해결책은 될 수 있지만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큰 효과가 없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결국엔 불평등하지 않았나요? 그러면은 세종시에다가 수도를 지어서 서울처럼 성장을 했어요. 그러면은 분명 그 조금 지역까지는 늘어나겠지만 결국 반대쪽에 있는 지역들은 똑같은 불평등이잖아요. 이곳에 새로운 수도가 지어졌지만은 그냥 경제 수준이 비슷한 도시가 두 개가 생긴 거지 다른 지역에 있는 차별은 해소되지가 않은 거고 결국에는 모든 지역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문제를 세종시에만 국한을 해서 해결을 하겠다는 걸로밖에 저는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그럼 굳이 서울에서 지역이 다른 지역까지 발전이 됐나요? 굳이 서울이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렇지는 않지만 세종시로 옮겼다 해서 다른 지역이 해결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교육이 상당히 불평등하다라는 데는 다소 여기 있는 사람들 모두가 동의를 할 것입니다. 서울에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정시 위주로 많이 가고요. 그리고 이제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주로 수시를 택하는데 근데 만약에 수도 이전을 할 경우에 서울에 사는 사람들은 분명히 지금 아까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반 시설도 잘 갖추어져 있고 워낙 기득권층이다 보니까 이제 교육도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즉 지방에 비해서 이제 서울에 사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학업 능력이 뛰어날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근데 이 친구들이 수도 이전을 해서 세종으로 딱 내려왔어요. 세종으로 딱 내려오면 그러면 거기에 세종에 살던 또는 다른 지방에 살던 사람들은 그러면 학생들은 그러면 엄청나게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당장 우리 학교에서도 선행학습이 잘 된 친구 한 명만 전화 가도 저희는 엄청나게 큰 타격을 입게 되는데 만약에 세종에서 이렇게 이전할 경우에는 그 지방에 사는 학생들은 반드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대한 대처 방안 찬성 측에서 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굉장히 근데 저 우리가 친구가 되게 이렇게 뭔가 이야기를 할 때요. 이렇게 세밀화시키는 게 너무 마음에 들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네. 논의를 사실은 공적인 논의를 사적인 이슈로 전환시킨다. 능수능란하네요. 지방에서 타격을 입는다고 이제 내려와서 지방에서 타격을 입는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계속 그대로 놔둘 건가요? 아니요. 그러면 저희- 거기에 이제 발전을 시키게 되면은 그럼 거기서도 이제 발전을 해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많을 텐데 그럼 그 사람도 어차피 타격을 똑같이 입는 거 아닌가요? 아니요. 그러니까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행정 수도를 이전하면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지방에 사는 사람들이 타격을 받을 확률이 높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저희는 이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각 지역을 상향 평준화시키는 방향을 논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행정 수도를 이전하는 것이 아니라 각 지역의 균형적 발전을 위해서 행정 수도를 이전하고 법원을 이전하고 국회를 이전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각 지역의 교육을 위해서, 각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그 예산들을 투자한다면 오히려 지방 사람들에게 타격을 입히는 것을 줄일 뿐만 아니라 지방에 사는 사람들의 교육 수준, 경제 수준을 높일 수 있으니까 행정수도 이전보다는 훨씬 더 좋은 방안 아닐까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그러니까 지방으로 내려올 경우 그 타격을 입을 사람들이 반드시 생겨날 텐데 그것에 대한 어떠한 해결 방법이 있는지를 여쭙고 있는 겁니다. 아까 전에도 말했던 것 같은데 이제 상향 평준을 이제 목적으로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게 상향 평준으로 해서 생긴 게 신도시잖아요. 그것의 아닌가요? 일부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일부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게 신도시가 발전을 했지만 그 신도시에 오히려 들어가는 비용을 줄여서 확실하게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효과를 얻는 게 더 이득이지 않을까요? 그거 확실한 거 맞나요? 그러면 그 수도 이전을 안 하고 그 비용을 해서 발전한다는 것도 확실한 거 맞나요? 네, 그렇죠.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보는 것처럼 송도라든지 청라라든지 이런 신도시 사업에 투자한 것들은 상당히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행정수도를 이전하는 것은 한 번도 안 해본 거잖아요. 한 번도 안 해봤기 때문에 그것이 실제로 과연 효과가 있을지 불분명합니다. 물론 효과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효과가 없을 경우 그러면 경제만 엄청난 타격이 입을 뿐이지 그런 위험과 리스크를 감수하면서까지 그렇게 하느니 저는 차라리 신도시를 만들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또 지금까지 없었던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고 예를 들어서 농업과 ICT 기술을 합한다든지 이러한 새로운 방법들을 만들어내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일 뿐만 아니라 위험도 적겠죠. 저는 이런 것이 훨씬 더 좋다고 생각하고 저희 반대측도 이런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상하게 묘하게 고개가 끄덕이게 되는. 우리들 봤더니 우리들이 이러고 있어.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는데 사실은 정말 사람 몸을 봤을 때 각 고루 근육이 발달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 가슴 근육만 이만큼 발달하고 다른 데가 다 말랐어요. 그럼 너무 보기가 안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를 좀 빼고 다른 데도 좀 고르게 발달시키자는 얘기인데 여러분들이 너무 극단적으로 사고방식을 좀 몰아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 자 일단은 결론은 미처 내지 못했지만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생각해볼 거리를 저희가 던져드린 것 같아서 그 정도로 저희가 만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의견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각자 본인이 이제는 이제 뭐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방안 제시는 이제 됐고 여러분들의 의견 짤막하게 한 말씀씩 듣고 그 다음에 이제 최종 평가를 받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누구부터 해볼까요? 준범군부터. 네, 우리나라가 그 지역 내 총생산이 서울, 인천, 경기가 58%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2018년 기준 1900조 70억 원인데 준범군 지금 이제 토론이 다 끝났고 본인이 네, 저는 찬성을 아쉽습니까? 합니다. 본인이 준비한 거 다 이게 말을 못해서. 하려고 했는데 아까 네. 그때 놓쳐버려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 네. 아쉬워할 필요는 없어요. 네. 그냥 다음 기회가 또 있으니까 네. 아쉬워하지 말고 본인이 오늘 했던 얘기에 대해서 네. 본인 생각을 네. 말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 이야기를 이제 늦었죠. 네. 저런 것도 사실은 말하기 네. 기술이에요. 네. 뒤늦게 오히려 전 얘기하면 마이너스라고 봐요. 힘을 잃어요 사실. 네, 마이너스라고 봐요. 하소연이라고밖에 안 들리기 때문에 오히려 안 하는 게 나았던 것 같은. 저는 그래도 수도 이전에 찬성을 하고요. 저기 태훈군만큼 저도 좀 잘생겼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또 갑자기 기승전 외모 얘기를 꺼냈어요. 자 이어서 준우군. 두 개의 태양이 하늘에 떠 있는 것보다 하나의 태양과
또 수천 개의 별들, 또 달들 이런 것들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사는 세상, 그런 세상을 원하고 또 바랍니다. 따라서 저는 수도 이전으로 두 개의 태양을 만드는 것이 아닌 지역 특색 사업을 활성화함으로써 다양하고 조화롭고 아름다운 세계를 만드는 것에 저의 바람이고 저의 의견입니다. 예, 초지 의견입니다. 준우 군. 자, 정원 군. 수도 이전을 함으로써 이제 그 밀집돼 있는 서울에 밀집돼 있는 사람들이 분산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지역 균형 발전은 지금도 안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도 이전을 함으로써 이제 여러 방면으로 발전해가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태웅 군.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봤고 오늘 토론을 했지만 아직 제 생각은 수도 이전을 하면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오늘 계속 말씀을 드렸던 우리 민족의 정통성, 한과 얼, 그게 다 한데 뭉쳐진 게 서울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서울을 포기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양반 집안이에요. 양반 집안이 사대부. 양반 집안. 안동 김씨 아니죠? 안동권 씨. 안동권 씨. 네. 안동권 씨예요. 네. 그래서 이러는구나. 정통성 이걸 계속 얘기하길래 여러분 안동권 씨였습니다. 예, 권태웅 군. 자, 우창 군. 이제 수도 이동을 해서 잘못될까 대한 두려움이 있는데 두려움은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허상입니다. 그 허상 때문에 발전을 막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수도권을 이동해야 된다고 아직까지 생각합니다. 지태군. 확실히 현재 우리나라 서울의 변화가 필요하지만 그 변화를 너무 하이 리스크의 로우 리턴인 수도 이전으로 해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히려 아까 준우 군이 말씀하신 대로 지역의 특색을 살린 그런 지역 발전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게 더 맞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수도 이전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입장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어쨌든 이분들의 토론 수준은 제가 볼 때는 기존의 토론 프로그램 있죠. 거기에 여러분은 나가셔도 될 것 같아요. 예, 그 정도는 충분히 되는 수준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모두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면서 자, 이제 토론을 마무리하면서 평가의 시간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심사위원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한데요. 김철민 심사위원 나와주세요. 자, 네, 많은 그 6명의 토론러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그렇다면 이제 우리도 한번 이 토론러들의 토론에 대해서 토론을 할 시간이 왔어요. 자, 우리 먼저 그러면 정박 심사위원님부터 한번 전체적으로 어떠셨어요? 네, 전체적으로 제일 중요한 게 결국 이 토론에서는 하나의 어떤 판을 바꿀 줄 알아야 되거든요. 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지역의 어떤 피해 사례 이런 걸 가지고 판을 바꿔야 되는데 계속해서 그쪽이 제시한 어떤 패러다임에 끌려가다 보니까 이 오늘 토론이 기본적으로 어떤 팽팽한 긴장감이 안 느껴지고 일방적인 어떤 페이스에 끌려가는 상당히 원사이드한 경기였다. 이런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네, 네. 이은영 심사위원께서는. 네, 저도 사실 이번 편에서는 눈에 띄는 사람은 조금 분명했고 다른 친구들의 아쉬운 점들도 이제 있긴 했었는데 일단 가설에 기반하든 사실에 기반하든 통계에 기반하든 문제 해결 능력에서는 조금 자신만의 논리 전개가 부족했던 거 그게 조금 아쉬운 부분도 있었어요. 네. 저는 오늘만큼 재밌게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요. 나름대로 토론러들이 물론 이제 약간 그 참여도가 좀 떨어져 있는 토론러도 있긴 했었는데 굉장히 나름대로 갑론을박 의견이 잘 왔다 갔다 했고 굳이 이제 조우종 MC가 뭔가 교통 정리를 하지 않아도 서로 공격을 하고 방어를 하고 반격을 하고 이런 식으로 티키타카 하는 것이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자연스러웠습니다. 그러면 토론은 한 명 한 명 한번 네. 얘기해 주시겠어요? 제가 먼저 좀 인상 깊었던 학생은 오준호 학생. 그러니까 처음에는 기대를 별로 안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처음부터 경제 위기, 경제적인 문제, 토론판의 분위기를 주도했고 모든 것을 옮기려면은 그만한 엄청나게 많은 비용이 듭니다. 혹시 이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 자료가 있나요? 서울의 부동산 업자, 또 서울의 관광업자, 서울에 거주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재산상의 피해를 입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항해가지고 우리 이제 정우찬 소년이라든지 신정원 소년, 배준범 소년 이 세 명이 상당히 고군분투했습니다만 결국 우리가 항상 그렇잖아요. 최선의 공격이 최고의 방어가 되는데 공격을 조절 못하니까 계속 끌려가는 인상을 받을 수밖에 없었죠. 자료 그렇게 생각하신 자료가 있나요? 자료는 없지만 비용 1조가 넘어간다는 거에 구체적인 근거는 뭡니까? 구체적인 자료 근거는 지금 제가 자료를 뽑지는 못했어요. 준비는 해놔왔는데 2018년 기준 1900조 70억 원인데 준범군 지금 이제 토론이 다 끝났고
저는 우찬 학생 괜찮았던 것 같아요. 우찬 학생 분도 이 학생도 굉장히 자신의 그 주장을 견고하게 하는 편이긴 한데 한 방이 계속 부족한 거예요. 정말 그 계속 수세에 몰리는 느낌 있잖아요. 결국엔 지금 만약에 서울 값이 계속 집값은 오를 거고 계속 피해 받는 사람 더 생길 텐데 더 막 생기기 전에 막는 게 맞지 않습니까? 저도 오랜만에 좀 낱낱이 평가를 하자면요. 일단은 황지태 토론러 같은 경우는 딱 한마디로 전달력 부족이라고 써놨어요. 아무리 자기가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에게 호소력 있게 강력하게 말하지 않는다면은 저는 이 수도 이전이 임시 방편의 경향이 크다고 생각이 들어요. 권태훈 토론러 같은 경우는 참 저는 이제 게임 중계를 오래 하는 사람 입장으로서 공격성이 굉장히 강해요. 그리고 상대방의 공격을 막 받아칠 줄도 아는데 딱 한 가지 뭐가 걸렸냐면은 뭐 제스처도 괜찮았고 그 근거가 시대의 상황과는 조금 뒤떨어진 게 아닌가. 계속 서울은 우리나라의 수도였고 근데 그거를 이제 하루아침 바꿔버리면 혼란이 생길 것 같아서 그러니까 경복궁 같은 것도 이제 보면은 서울에 있고 그러니까 거기서 후민정음도 만들어졌잖아요. 경복궁에서.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소년 소녀 토론러들의 심사평을 다 한번 들어봤는데요. 저희들의 의견을 모아서 자, 조우종 MC께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토론쇼 21세기 소년 소녀. 자, 이제 오늘의 MVP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오늘의 MVP가 들어 있습니다. TBS 토론쇼 21세기 소년 소녀 오늘의 MVP 선정 이유는 논의의 주제를 계속 주도했고 상대의 반론을 물고 늘어져 참여도가 높고 자료 조사된 것에 대한 소화력이 좋음, 전달력은 부족하나 컨텐츠로 상쇄했음이라고 평가가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의 MVP는 바로 오늘의 MVP는 바로 오준우 축하합니다. 역시 오준우 축하합니다. 역시 그럴 줄 알았어. 너무 잘했어. 예를 들어서 농업과 ICT 기술을 합한다든지 이러한 새로운 방법들을 만들어내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일 뿐만 아니라 위험도 적겠죠. 저는 이런 것이 훨씬 더 좋다고 생각하고 저희 반대측도 이런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MVP는 오준우 군이 선정됐습니다. 자, 소감 한 말씀 들어볼게요. 진짜로 거짓말이 아니라 태훈이가 아까 너무 잘하길래 저 태훈이가 될 줄 알았는데 이렇게 돼서 굉장히 당황스러운데 아무튼 뽑아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또 나머지 분들도 정말 진짜 다 잘하셨는데 아무튼 즐거웠던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축하합니다. 자, 그리고 다른 토론러들도 최선을 다해 주셨고 오늘 유감없이 좋은 모습 보여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MVP 오준우 군이 선정됐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면서 오늘 토론쇼 21세기 소년소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고맙습니다. 원래 긴장 안 하는 성격인데 그러니까 왜 저만큼 좀 잘생긴 분을 만나가지고 아이 진짜 그만해 너 그거. 너무해. 이런 정보들은 신뢰성을 확인하기 어렵죠. 나무의 키가 너무해. 우리 뒤에서 와가지고 표정이 안 보였어. 표정. 표정 되게 상콤하게 했어. 그래, 방송으로 볼게. 방송에 나가요? 그럼 방송에 안 나가는데 왜 시켰겠어? 너무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분들에게 필로샤인에서 여드름 기능성 화장품을 드립니다.